안녕하십니까. 인간은 이제 자연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그걸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하죠. 제가 그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조차 이제 우리가 흉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그 얘기를 했는데, 플라즈마 연구도 이제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죠. 왜냐면 올해에 또 좀 성과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선두권에 있어요. 핵 분열이 아닌 핵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융합이 이제 어려운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 철학하던 거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가면서 쉽게, 그리고 이제 올 초에는 뭐 1,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플라즈마 꽤 이제 그 이전보다 진일보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번은 아니고 올 초였는데 2024년 겨울에서 봄 사이에 영국 쪽에서 이제 연구가 돼서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이제 정말 그야말로 청정 에너지죠. 핵 융합 에너지는 그야말로 청정 에너지이긴 한데, 그게 욕조 한 몇 개를 데울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 그거를 이제 했죠. 최대 성과입니다. 갈 길이 아주 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광합성 이용한 어떤 그걸 흉내내서 우리가 이 PEC 셀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오래 걸릴 일입니다. 지금 6조 몇 개 데운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제오원소를 넣어야겠다. 제목에 제오원소 영화를 내가 봤나 안 봤나. 제오원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서구에 끼친 영향, 그리고 서구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교양 수준에서 쓰는 논리학은 다 아리스토텔레스 거고요. 그리고 2000년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들은 그 권위를 이제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컨을 비롯해서 이 경험론자들이 열심히 한 거죠. 2000년의 권위예요. 2000년의 권위. 제오원소라고 하는 거는, 요 지상은 역시 플라톤의 제자야. 지상은 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완전하지가 못해. 막 운동 같은 것도 지 멋대로고, 여기 있는 존재들 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야. 지수아풍 뭐 이런 엠페도클레스의 상원소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해해보고,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모든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과학하고 너무나 다르긴 하지만
일관되게 질서 있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대부분의 그 기본적인 논리학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수학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지수화풍 얘기를 했네. 그러면 사원소가 있는 겁니다. 사원소가. 근데 사원소 말고 천상에는 운동이 보면은 지금은 야 여기는 하남인데도 별이 안 보이네. 천상을 이제 보면은 지상과는 달리 천상은 뭔가 더 이상적인 데 가까운 운동을 하는 걸로 보여요. 다 일단 원운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 또 실제로는 이제 타원형이죠. 그리고 다 구체로 보이고, 실제로는 그것도 이제 완전한 구체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모든 것들은 제5원소,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려 서양의 이제 근대가 오기 전까지 2000년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2000년간 그 제5원소가.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별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별 밝기가 이제 그때는 이제 타이코 브라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관찰을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렌즈 기술도 이제 그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광학 렌즈 이렇게 해서 보는 거지만은 별의 밝기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은 완전한 원소일 수 없는 거지. 영원 불변하면서 완전한 운동을 하고 완전한 형태를 띈 별의 밝기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태양이라든지 천체에 막 이런 별들이 완전한 줄 알았는데 완전하지 않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운동도 이제 가만 보니까는 완전하지 않고 약간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측이 정확해질수록. 그러니까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를 조금 더 한 방에 끝내려면은 지구가 중심만 아니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구 중심으로 계산하려니까는 다 그거를 보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계산이 복잡해지고 하지. 이제 그렇게 다가서는 겁니다. 다가서는데 그게 플라즈마 연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 있는 게 어쩌면은 그냥 불일 수도 있겠구나. 불. 지수, 화풍의 화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원소, 그냥 여기 지상에 있는 원소랑 똑같은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조차도 이제 더 관측이 발달하고, 자연 철학이, 그때는 이제 자연 과학이라고 하질 않고,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자연 철학자들이 다 이 돈독한 대부분 크리스찬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 철학이 발달을 하니까는 태양도 가만 보니까는 막 흑점 같은 것도 있어.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높은 온도, 뭐 특정한 온도, 예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1300도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 또 뭔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비색이라고 하나, 그 멋있는 고려 청자가 나오죠. 저런 색, 뭐 이런 색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죠. 근데 푸르스름하게. 근데 불이 탈 때 온도가 대략 한 5, 6천 도 정도까지 올라간 그 온도에서는 색이 거의 태양에 근접, 야 이거 거의 해하고 색깔이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증에서 확증으로 점점 가는 거야. 이 증거들이 점점 모아지니까 제어 원소로 되어 있고 뭐 완전한 세상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저기 있는 태양도 여기에 있는 불덩어리하고 다를 게 없을 거다. 그렇게 근대에서 이제 근대에서 현대 문턱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즈음에 또 이제 고전역학의 시기 막바지에 새로운 또 과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단 말이죠. 이제 한참 동안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한 100년 전쯤에 이제 공인이 되는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로 넘어오는데,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정한 성분마다 뭐 특정한 뭐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그 별에서도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뭘로 이루어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대박이지. 저기 가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만지면 안 되겠죠, 태양은.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어떤 별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만 생각이 되는 자연이 어떤 불연속적인 또 진실이 있었던 거죠. 퀀텀적인 진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니까는, 야 저게 타는 불덩어리구나, 타는 불덩어리야.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런 거예요. 플라즈마 연구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해를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해가 이제 중심적으로 가면은, 플라즈마가 뭐냐, 그거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 제4의 상이라고 하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변화될 때 상전이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막 이 온도나 압력이나 높고 아주 적은 부피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엉망인 상태로 막 이온 상태로 막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플라즈마야. 근데 태양이 저렇게 빛나고 있는 게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이제 인류는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 시기예요. 태양이 빛나는 거는 아마도 핵 분열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빛나는 것들이 다 불덩어리들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 불덩어리는 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 연료가 이제 있으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핵 분열일 거다,
핵분열 가지고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분열인 걸 확인하려고 봤더니 스펙트럼상 핵분열이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중수로가 있었죠. 이스라엘도 중수로에서 이스라엘 그 핵이 있죠.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다른 나라의 그거랑 차이점이 뭐죠? 왜 실험도 안 했는데 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플루토늄 가지고 만든 게, 그 재처리로 만든 게 아니라 우라늄이죠, 우라늄.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상 우라늄이 보이면은 태양에서 이제 핵 분열 반응 때문에 이렇게 그게 모든 에너지가 돼서 이런 데에도 광합성도 해주고 우리도 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놀랍게도 그 우라늄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수소, 헬륨 이런 스펙트럼이 잡히는 거야. 그러면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그 반대가 되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핵융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걸 가지고 지금 태양이건 별이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부의 온도, 압력 이런 게 엄청나야 돼.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미 고전물리에서 현대물리로 넘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계산은 가능해. 왜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고 결손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중성미자까지도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중성미자는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대부분 상호작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는 그런 거라서.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증명이 되긴 했죠. 그런 게 이제 핵융합의 이제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제호 원소가 깨졌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깨졌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진실에 다가서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사실 다 깨졌습니다. 수학에서, 현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연료가 그렇게 되면은 지구 이제 그 고지질학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 온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료가 소진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엄청나게 식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랑 안 맞아. 안 맞는데 이제는 이 조립이 대부분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안쪽에 그런 핵융합은 이제 보통의 그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중심부의 압력이, 밀도가 내려가고 부피가 커지는 상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반대 역작용으로 그 안쪽으로 다시 압력이 강해지는, 모여드는, 그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 뭐
50억 년 전이나 50억 년 후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거의 일정하게 계속 온다. 우리 같은 잠깐 왔다 가는 생명체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근데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근데 그 상태가 이제 뭐냐면은 플라즈마 상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상이 아예 네 번째 상이야. 새로운 상. 그래서 결국은 이를테면은 중수소나 삼중수소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핵이랑 핵이 결합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수소의 핵 4개가 결합을 이제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데, 그 연구를 하려니까 태양이랑 같은 그 조건이 아니잖아, 지구는.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중량의 차이가, 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지름만 해도 100배야. 100배. 선으로 된 거. 그럼 부피로 하면은 이제 세제곱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이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도 엄청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를 해줘야 되느냐, 플라즈마 상태로 거기에서는 갇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심부에서. 그러나 지구 조건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이게 그거를 가둬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가둬놔야만 걔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가두기 위해서 이 자기장도 이제 활용을 해야 돼. 자기장도 이제 우리나라가 했던 방향은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써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영국에서 한 거는 그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기온이란다. 이 온도를 엄청난 높이까지, 사실은 태양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지. 왜냐하면 조건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 장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어원소라고 얘기하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저거 타고 있다, 불이다, 불. 근데 저 연료가 어떻게 저렇게, 어떤 작용으로, 조금 더 이제 배워보니까는, 자연을 배워보니까는 핵 분열인 것 같아. 근데 스펙트럼이랑 안 맞아. 스펙트럼은 아주 가벼운 이 수소와 헬륨이 나와. 그러면은 핵 분열일 수 없고 핵 융합이어야 돼. 그리고 핵 융합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중심부에서 이제 계속 조절이 되면서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구에서 연구자들이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을 흉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이런
자연, 신경망 같은 것을 이제 해서 우리 이런 것도 IT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AI도 얼마나 발달했어. 근데 이제 잘하는 어떤 그 부분을 엄청 잘하죠. 이세돌도 얘기고. 근데 인간과 다르죠. 이거를 이제 그 힐베르트가 냈던 그 난제들 중에서 이제 괴델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아빠였나? 그 튜링 테스트한 그 한 분도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냈는데, 이 AI는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를테면은 이거 예전에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 이런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 하지는 못해.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자연과의 갭이, 이 섭리와의 갭이 엄청 큰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광합성 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핵분열 얘기, 플라즈마 얘기를 하는데, 플라즈마에서도 우리가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대단한 성과를 낸 거지. 욕조를 몇 개를 데울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올해 이제 드디어 만들어냈어. 그러면 이제 몇십 년 후에는, 근데 생각보다는 어렸을 때 그 과학책에서 본 게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게 한 반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나머지 반은 이 자연의 이 복잡성, 섭리, 이거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인간이 그나마 이 대뇌피질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가끔 천재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태양도 아닌데 태양 비슷한 여건에서 약간의 그 에너지를 얻었어. 태양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많은 갭이 있고 긴 시간 연구가 되어야 될 주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오 원소와 플라즈마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업데이트, 제가 2년 전 하여튼 그때쯤에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두권이거든요. 선두권이긴 한 몇 개국 안에 들어요, 플라즈마 연구는. 근데 또 영국이 한번 또 치고 나갔네요. 영국에서 이제 그거를 거의 이제 쓸 수 있는 형태의 그 줄로 이렇게 60몇 메가줄인가를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올 초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태양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길,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험난하겠지만은 또 이제 기대를 이제 해보게 되죠. 기대를 해보게 되고, 핵심은 핵융합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냈다. 그래도 알아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질량의 약간의 손실, 그리고 그 약간의 손실이 엄청난 에너지, 질량이 에너지이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들의 검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그리고 그것과 다른 조건인 곳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